자, 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유튜브 촬영으로 해서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조달 계획서, 그다음에 증여 추정, 신용카드 사용액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자금 출처 조사 중에 PCI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란요, 주택하고 토지 등을 구입했을 때 조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건 주택과 토지가 아닐 때는 상가라든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택 등을 구입을 할 텐데, 이 주택에는요,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는 주체가 개인하고 이제 법인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개인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주택 구입, 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해서 6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단, 자, 투기 과열 지구나 또는 어떻게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6억 원 이하가 되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개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법인이에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이 아니고 토지입니다. 똑같이 토지도요, 개인하고 법인이 있죠.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요거 둘도 좀 나눕니다. 지분까지, 토지 지분까지 포함을 하고요. 개인과 법인이 수도권 등입니다. 여기서 구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6억 원이 아니고 1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1억 원 이상이 토지 등을 구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 수도권 등 외로 갈 때는 6억 원 이상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도권뿐만 아니라 등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봐야 될 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등이니까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그다음 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만약에 주택하고 토지를 구입하는데 증빙서류를 자금 조달 계획서 미제출할 때입니다. 이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자, 행정적인 처벌이죠.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예요. 이때는 시군구청에서 탈세로 의심이 돼서 관할 세무서에 재산 취득자금 증여로 추정이 돼서 해명자료 안내문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해명자료가 날라오면 소명을 해야 되겠죠. 조사 대상이 이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가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국세청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핵심적인 것도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 통보도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조사가 안 나올까요? 아닙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이 됐든, 소득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상관없이 자금 출처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세무조사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저건 좀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론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낫습니다. 자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문제가 뜹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목록을 첨부를 해서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 작성 설명을 좀 드리기 좀 그렇고요. 간략하게 증빙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는 시점이에요. 구입하는 시점입니다.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고요. 남의 돈이 있을 거예요. 타인 자본이죠. 차입금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구입하면 당연히 돈을 벌었으면 소득이 있을 거고요. 소득 금액 증명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은행 잔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금 잔액. 예금 잔액 숫자가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을 처분을 했다면 부동산 처분가액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주식이나 뭐 채권 같은 경우도 있겠죠. 자, 주식, 채권, 처분가액도 존재할 겁니다. 요게 소위 말한 그 시점에 주택과 토지를 구입했을 때 자기 자본이 될 거고요. 난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내 자본이 없이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부채증명서가 있을 겁니다. 또는 본인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또는 자, 임대보증금도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현금의 흐름을 파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현금의 흐름을 파악을 했지만 그 현금, 예금이나 현금 등의 원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천이 뭐야? 소득금액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타겟이 될 거야. 그 소득금액에 대한 뭐가 있어요? 증빙서류도 같이 첨부를 해서 조달계획 작성해서 첨부해서 들어가야 돼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자 배당 소득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되는 뭐 각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라든가 그 다음에 종소세, 신고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자, 은행 차입금도 존재하고 거기에 따른 부채증명서 등도 있고요. 재산을 처분했다고 한다면 처분가액도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상속, 증여 등으로 받았다면 상속 증여에 대한 재산가액들도 신고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뭐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증빙서류 목록과 함께 자, 그 금액 취득했을 때 자, 원천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까지 전부 다 파악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하기 전에 있잖아요. 반드시 상담부터 받으시고요. 자, 원천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체킹을 해서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자, 세무서가 아닙니다. 시군구청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한 거 계시면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